2조 달러. 하나로 2,800조 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프로그램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그 결과물인 F-35 라이트닝. 이 전투기의 가동률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51.5%. 2대 중 1대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871건의 결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시간당 유지비만 42,000달러, 하나로 약 5,700만 원. 경납고에 묶인 전투기는 고철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만든 전투기 앞에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한국의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1980년 경남 사천. 대한항공과 삼성정밀 공장에서 미국 노스롭사에 F-5 전투기 부품이 하나씩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공우. 한국 최초의 전투기 면허 생산 프로젝트였습니다. 설계도를 읽을 줄 아는 엔지니어조차 손에 꼽던 시절, 한국은 미국이 건네준 도면 그대로 나사를 조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6년간 총 68대의 제공호가 만들어졌지만 핵심 기술은 단 한 줄도 한국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2년 뒤인 1992년 한국 공군은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프로젝트명 KTX-2.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초음속 항공기를 만든다고? 하지만 한국은 록히드 마틴과 공동개발 계약을 따내고 10년 넘는 사투 끝에 2002년 8월 한국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골든 이글의 시제기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첫 비행에 성공한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F-5 부품을 조립하던 나라가 이제 마하 1.5를 돌파하는 기체를 스스로 설계한 겁니다. T-50은 훈련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T-50의 동체의 전투용 레이더와 무장 체계를 통합해 경전투기 FA-50을 탄생시킵니다. 가격은 대당 약 3천만 달러에서 시작해 블록 20 업그레이드 사양 기준 약 6,400만 달러. F-35 한 대 값이 1억 달러를 넘기는 시대에 FA-50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시간당 유지비는 더 충격적입니다. FA-50의 시간당 유지비는 약 3,500달러, 하나로 약 450만 원. F-35의 42,000달러와 비교하면 정확히 12분의 1입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FA-50은 12배 더 오래 하늘에 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가 이 숫자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유럽 전역이 공포에 빠졌고 폴란드는 긴급히 전력을 보강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F-35는 주문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2014년부터 후방 동체 결함 때문에 허가 비행시간이 6,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절반이나 깎인 상태였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2022년 9월 폴란드는 FA-50을 48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금액은 3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1,700억 원. 초도 물량 12대는 계약 체결 불과 1년 만에 납품이 시작되었고 나머지 36대는 블록 20 사양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 공급됩니다. 노후한 미그-29를 대체할 전력 공백을 FA-50이 메운 겁니다. 폴란드 한 나라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까지 필리핀 24대, 인도네시아 16대, 이라크, 태국, 말레이시아 18대까지 6개국에 150여 대가 수출되었고 누적 수출 규모는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와 36대에서 최대 100대에 이르는 초대형 계약이 막바지 협상 중입니다. 1차 물량 36대는 한국에서 제조하고 나머지 70대는 이집트 현지 해랑 공장에서 조립하는 기술. 이전 패키지까지 포함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 수출 계약이 될 전망입니다. 예상 금액만 약 2조 원, 100대 전량 성사 시 최대 7조 원까지 거론됩니다. 그런데 F-35는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2조 달러를 들이고도 가동률이 절반인 이유, 그 핵심은 소스코드에 있습니다. F-35의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무장 체계 통합 코드, 센서 퓨전 알고리즘은 전부 록히드 마틴이 통제합니다. 운용국이 독자적으로 무장을 추가하거나 시스템을 개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투기를 샀는데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스텔스 코팅 유지 문제가 더해집니다. F-35의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최고 속도를 마하 1.6으로 제한해야 하고 습기와 열에 취약한 코팅 때문에 경납고의 온도와 습도를 항상 통제해야 합니다. 결국 보유와 운용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기는 겁니다. 사놓고도 못 쓰는 전투기, 그게 지금 F-35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KF-21 보라매.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독자적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보라매라는 이름은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매를 뜻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가장 사나운 사냥꾼으로 자라날 존재,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KF-21의 시작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X, F-5 제공호와 F-4 팬텀의 대체를 목표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좌절과 재개를 반복하며 20년 넘게 이어집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 4가지의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ASL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전 장비. 미국은 안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나시스템이 국산 ASL 레이더, APY-16K를 개발했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도 독자 개발에 성공합니다. 2021년 4월 KF-21 CJ 1호기가 경남 사천에서 출고됩니다. 1980년 같은 도시에서 미국 도면을 보며 나사를 조이던 그 공장에서 41년 만에 한국이 설계한 전투기가 나온 겁니다.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 성공.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됩니다. 스펙을 보겠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1, 시속 2253km. 전투행동 반경 약 780km, 페리 항속거리 2900km.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쌍발, 최대 추력 합산 44,000파운드. 최대 무장 탑재량 7,700kg. 라팔, 유로파이터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성능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KF-21 블록 1의 양산 단가는 대당 약 8,300만 달러, 하나로 약 1,200억 원. 동급 전투기인 라팔이 약 9,400만 달러, 유로파이터가 약 1억 1,000만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F-35의 최신 단가 약 1억 달러와 비교해도 20% 가까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KF-21의 진짜 무기는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성장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설계 철학입니다. KF-21의 기체 형상은 처음부터 F-22 랩터와 흡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기체의 기울기와 각도가 스텔스에 최적화되어 있고 내부 무장창이 들어갈 공간이 미리 비워져 있습니다. 블록 1은 외부 무장을 장착하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블록 2에서 반함몰형 무장창이 적용되고 무장창이 블록 3에서 완전한 내부 장착되는 순간 레이더 반사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영역에 진입합니다. 블록 2를 40대 양산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공군에 배치하고 이어서 블록 2를 40대, 블록 3를 40대, 총 120대를 도입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군의 로드맵입니다. F-35는 소스코드를 록히드 마틴이 쥐고 있어서 운용국이 독자 개량을 할 수 없습니다. KF-21은 다릅니다. 한국이 설계했고 한국이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무장 통합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수출 사양 커스터마이징도 전부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를 사고도 열쇠를 남에게 맡겨야 하는 F-35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2026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WDS 2026 방산 전시회. 한국 기업 39곳이 대거 참가해 총 20조 원 규모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KAI는 이 자리에서 KF-21의 발전 로드맵을 최초로 해외 공개하며 사우디 공군 현대화 사업에 KF-21을 제안했습니다. 단순 판매가 아니라 사우디의 비전 2030에 맞춰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우주 사업 협력까지 패키지로 제안한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KF-21과 FA-50의 항공 무장 체계를 통합하고 수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필리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 KF-21 도입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중고 FA-18 도입을 추진했던 필리핀이 방향을 완전히 틀어 한국제 전투기로 눈을 돌린 겁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동남아 전체가 KF-21 구매 레이스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6년 3월 KF-21 양산 1호기가 경남 사천에서 출고됩니다. CJ 1호기 출고로부터 정확히 5년, 당초 일정보다 10개월을 앞당긴 겁니다. 올해 말 공군에 인도되어 실전 배치가 시작됩니다. 초도 양산 40대의 계약 금액은 후속 군수 지원 포함 약 5조 4,500억 원. 정리하겠습니다. F-35 대당 1억 달러 이상, 시간당 유지비 42,000달러, 가동률 51.5%, 소스코드 통제로 독자 개량 불가. KF-21 블록 1,
대당 약 8,300만 달러, 유지비 목표 F-35의 절반 수준, 독자 설계로 무장 통합과 블록 업그레이드, 자유, 블록 3에서 5세대 스텔스 진입. FA-50, 대당 약 6,400만 달러, 시간당 유지비 3,500달러, 6개국 150대 수출, 이집트 100대 협상 중. 1980년, 미국 도면을 보며 나사를 조이던 나라. 2026년, 전 세계 공군이 줄을 서는 나라. 46년이 걸렸습니다. 전쟁은 경납고에 묶인 고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시점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입니다. 미국이 안 알려줬기 때문에 한국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K- 방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